다가구 원룸 같은 거 요새 많이 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임대사업자를 하면 너무 제약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주택들을 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다가구 원룸을 하나 하셔서 여기서 월세를 받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있으신데요. 은퇴 예정이신 분들한테 이런 물건은 딱 괜찮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 자의 저자 이현정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어제 법원을 갔다 왔거든요. 중앙법원에 다녀왔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물건도 많지 않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없을까? 조금 의아했습니다. 근데 몰리는 물건은 좀 몰리고요. 그리고 낙찰가가 그렇다고 막 많이 떨어지는 거는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유찰될 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으면서도 또 안타깝게 지금이 타이밍인데 하는 물건도 있었습니다. 또 유찰됐으니까 다음번에 넘어가겠죠. 그래서 중앙법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라고 저희 멤버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전날 월요일 날인가요? 그때는 청주법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3시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안산법원에서는 또 낙찰가가 또 꽤 높게 낙찰이 됐고, 그래서 지금 법원마다 다 그런지 사람이 없는 건지 갑자기 그런 거니까, 그래서 중앙법원 그 날만 그런 건지 한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법원 물건들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중앙법원에서 진행했던 경매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어제 중앙법원에서 진행했던 모든 물건들이요, 총 64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유찰이 46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낙찰이 11건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할 물건이 11건밖에 없었으니 뭐 사람이 없었던 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중앙법원 하면은 교대에 있는 곳이라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멤버님들 법원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입찰하는 거 보여드리러 간 건데 그런 분들이 없어서 더 조용했던 것도 같습니다. 아파트가 11건이 진행을 했고요. 또 빌라가 16건이 진행을 했습니다. 낙찰된 것 중에 자동차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낙찰을 받을 수 없는 물건들 이렇게 보이죠. 7%까지 유찰된 거는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뭐 5%까지 떨어진 물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낙찰 받을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물건은 대항력이 있는 물건인데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 유찰을 거듭해서 지금 14%까지 떨어졌는데 낙찰을 받은 물건이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 물건이 10차까지 유찰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유찰된 물건들은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거든요. 인수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인수라는 건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도 추가로 또 돈이 들어갈 게 있다. 보니까 임차인이요, 1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고요. 이렇게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9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찰 잔금을 내고도 1억 9천을 따로 내어 주어야 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낙찰 잔금이 입찰 가격이 2,65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이 1억 9천, 2억 1,658만 원에 낙찰 받은 셈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입찰 받은 금액 플러스 임차인의 보증 금액 하니까 2억 1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은 셈이다. 근데 이거 감정가가 1억 9,800이거든요. 그러면 잘 받은 건가요? 네, 시세대로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생각을 더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받았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낼까요?
인수해야 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2억 1천에 받으신 거 맞습니다. 이게 보통은 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지만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다면 나중에 임차인이 이제 나갈 때 다음 임차인을 들이면서 이분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 매매하듯이 바로 명도는 힘들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이제 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보유 자금도 얼마 없고 할 때 이런 물건들을 되게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일반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고 선수들이 간혹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썩 괜찮은 낙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변경된 물건들도 있고요. 매각된 물건들이 있는데, 여기 삼성동 롯데 아파트. 지금 최저가 19억이었고요. 21억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이게 시가가 한 22억 좀 넘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물건이죠. 20억이 넘는데 8명이 들어오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중앙법원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상도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요것도 지금 15명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84%, 이제 감정가 14억짜리 물건을 11억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100%가 넘게 또 낙찰이 된 물건도 있거든요. 요거는 청담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상지리치빌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감정가가 28억 1천만 원이고 1회 유찰을 했는데 이제 결국 감정가를 넘어서는 가격으로 낙찰이 된 거죠. 신권을 받았으면 좋았겠다. 네, 어차피 쓸 거면. 그러니까 이렇게 고가 물건들은요, 사실 1천만 원, 2천만 원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죠. 갖고 싶은 분들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이제 내가 꼭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게 나왔다라고 하면 굳이 저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물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신권의 낙찰을 받았으면 그 1천만 원이라도 덜 쓰실 수 있었겠는데 이제 결국 이전 회차 이상으로 입찰가가 결정이 됐죠. 이 물건은요, 한샘 빌라, 요거 관악구에 있는 빌라인데요. 유찰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관심 물건으로 좀 담아놨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여기 후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후순위 임차인. 그러니까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이 사람의 보증금은 다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제 나가셔야 되는 거죠.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지만 후순위 임차인은 인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3억 3천만 원에 살고 계셨고 낙찰이 된 이후에 이거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살고 있던 그 시기에 3억 3천만 원 전세금이 합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 회차에 그러니까 요번 주에 최저가가 2억 8,900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찰이 됐고요. 지금 5월 달에 다시 최저가 64%로 해서 2억 3,1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제가 살짝 봤더니 이 물건이 사이즈가 40제곱, 12평이 조금 넘어요. 근데 인근에 42제곱, 얘보다 조금 큰 게 매가가 3억 8천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34제곱, 얘보다 조금 작은 거는 3억 5천으로, 이거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3억 5천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3억 5천은 받는다, 이가 40제곱이니까. 사과들면은 내돈이 그냥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요. 놓쳤어요. 놓쳤다는 거죠. 그리고 월세로 한 집도 있는데 아마 이제 공시가 때문에 보증금 2억 6천에 월세 45만 원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임차인이 사셨을 때도 3억 3천만 원의 전세가 합당했던 시기예요. 선순위가 있는데도. 그래서 지금도 그때와 많이 다르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 유찰됐다는 거죠.
다음번에 이전 회차의 최저가를 넘어설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물건이 제가 이제 현장을 가서 보진 않았지만 전세가가 3억 5천이고 이 물건하고 비슷한 물건의 매가가 3억 8천이니까 3억 6천이 적정 가격이라고 보면은 그거보다 저렴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난 회차 최저가가 2억 8,900이었으니까 괜찮은 타이밍이죠. 네.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물건들이 또 있었죠. 누군가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대표님, 다가구 원룸 같은 경매 물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가구 원룸 같은 거 요새 이런 많이 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임대사업자를 하면 너무 제약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주택들을 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다가구 원룸을 하나 하셔서 여기서 월세를 받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있으신데요. 얘도 지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가요. 지금 이제 번호로 따져서 17개 번호가 있고요. 이분들의 보증금의 총 합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현재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인 거예요. 그리고 감정가 15억이었는데 현재 최저가는 9억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물건이 2017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2017년도에 전입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전세가가 조금 더 리뉴얼을 하고 전세를 좀 더 올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전세와 월세를 잘 적당히 잘 섞어서 하면은 전세의 비율을 좀 줄이면 월세가 좀 많이 나오고 투자금 좀 들어가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지금 최저가가 9억 7천이잖아요. 입찰가가 얼마이던 간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할 여유 자금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잔금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임차인을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네, 이때 이제 지금 전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임차인들이 전세 들어오시기 굉장히 꺼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월세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괜찮지 않나. 근데 초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세를 안전하잖아요.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몇 분들은 전세로 받고 이후에는 월세로 받고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좋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임대도 잘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또 안타깝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한 분 한 분 어떻게 되는지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일부 배당을 받으실 거고요. 일부는 못 받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앞쪽에 이제 위쪽에 계신 분들이 전입을 좀 일찍 하신 분들이고 아래쪽에 계신 분들이 전입을 좀 늦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좀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꾸로 봐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들어가기 전에 다른 임차인들이 많으면 전세로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은 거죠. 소액 임차인이면 또 괜찮잖아요. 소액 임차인분에 대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가구 원룸 건물은 임대할 때도 임차인이 조금 안전하실 수 있게 전세를 먼저 세팅하고 월세를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임차인들하고 좀 좋은 관계로 끝까지 잘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은퇴 예정이신 분들한테 이런 물건은 딱 괜찮다. 지금 많이 관심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고 계세요. 물건을 여러 개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취득세 완화 문제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기존의 주택 다들 뭐 한 채씩은 다 갖고 계시니 그냥 진짜 그야말로 똘똘한 원룸 건물 하나 있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가구 원룸 건물은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요? 관리가 아무래도 혼자 하려면 좀 힘들죠. 그래서 관리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가구들이 쫙 있는 동네들, 영통 앞에 많잖아요. 삼성전자 바로 앞에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아예 이제
거의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몇 개 동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해당 물건에도 이미 관리를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그 관리비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관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직접 관리를 하고 관리비를 집주인이 받으실 수도 있고, 난 이거 너무 귀찮아. 그러면은 관리 업체에 맡기고 관리 업체에서 임차인 관리도 다 해주시거든요. 임차인이 들고 나고 할 때 현장 확인도 하고, 뭐 보수할 거 있으면은 임차인이 망가뜨린 물건들 그런 것들은 또 비용을 받기도 하고, 임차인이 불편한 것들 관리 업체가 대신 해결해주고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기도 합니다. 되게 편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예정이신 분들한테는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또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관악구에 있는 물건인데요. 얘도 16억짜리가 낙찰이 됐는데요. 8억 4천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네, 지금 52%의 낙찰이 됐는데 얘도 다가구 원룸이에요.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임차인들이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해야 돼요. 지금 얼른 봐도 한 4억 정도의 금액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이죠. 그러면 낙찰가가 아까 얼마였어요? 8억 4천이고 4억을 인수하면은 뭐 12억 4천 정도로 낙찰을 받으신 셈이죠. 또 특히 이런 건물을 보실 때 중요한 건 토지가 얼마인가가 중요해요.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이 이렇게 각각 나와 있잖아요. 감정평가 현황에. 근데 건물과 토지 가격은 14억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물건 12억 정도니까 토탈 괜찮다. 네, 괜찮다. 그리고 총 이제 임차 가구가 5개, 그리고 옥탑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85제곱의 2가구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대도 잘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건의 상태가 약간 노후해 보이는데 이럴 때 외관 리모델링 좀 살짝 해주고 또 현관에 명패도 좀 달아주고 때로는 주차 주차를 이제 외부인이 못하게 주차 바도 좀 설치해주고 이러면 물건의 가치가 확 오르죠. 네, 이것도 나쁘지 않게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기는 한데요. 요분들도 오래 살고 계셔서 이 정도 가격이지 않을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보증금을 더 올려받을 수도 있고 월세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문제가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다가구 원룸 건물이 2건이나 낙찰이 됐고요. 나머지들은 다 이제 유찰이 됐는데 문제가 있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도 있고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요. 테마상가 여기 보면 효성 주얼리 시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얼리를 하겠다라는 테마상가인 거죠. 여기는 낙찰을 받아도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동대문에 테마상가 엄청 많잖아요. 경매에 맨날 나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싸게 받아도 연체된 관리비가 뭐 한 2,000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직접 여기서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면 모를까. 그 외에는 이게 테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손님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다 안 하시는데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왜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주소가 필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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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는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상가가 이렇게 벽이 없는 상대로 이렇게 푸드코트처럼 되어 있는데 한 칸 나오는 경우들 있죠. 이런 거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가 대출은 사방이 다 막혀 있어야 돼요. 온전히 이게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1, 2, 3호가 다 오픈이 돼서 하나로 이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낙찰 받았다. 대출 안 나옵니다. 받으려면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와요. 그래서 상가는 좀 이런 거 있다는 거. 그
그 외에 낙찰된 경매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건물만 나온 여기가 꽃 도매상가 상가예요. 여기 낙찰이 됐어요. 아마 여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낙찰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67호라는 상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2,500만 원이에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네,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 호수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가 자체가 2,500만 원이고 낙찰도 바로 2,600이 받으셨어요. 얘는 아마 얘만의 이 상가만의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꽃 도매 상가의 상황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상가는 아마 다 비슷한 상태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을 철거를 할 수 있냐?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오피스텔 또 낙찰이 됐고요. 이 오피스텔은 법인이 낙찰을 받았네요. 지금 최근에 낙찰된 거 쭉 보면은 법인 낙찰은 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런 것만 해요. 주택은 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그래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서 종부세는 주택에만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면 무조건 종부세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예전에 법인 투자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도 간혹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더 이상 법인으로 주택을 가지시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한번 쭉 다 살펴봤는데요. 유찰된 물건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있는데 감정가가 4억이고 낙찰가가 4억 3천이에요. 단독 낙찰이었고요. 임차인이 본인이 직접 받은 겁니다. 지금 보증보험에서 미리 반환을 받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건이 아닌 임차인이라면 내가 그냥 내 집을 스스로 낙찰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입찰가는 내 보증금의 크기만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낙찰을 더 이상 높여 쓸 수는 없겠죠. 지금 이제 전세 사기로 인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전세 사기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우선 매수권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얼마라도 낙찰이 된 금액으로 누군가 낙찰을 받았으면 그 금액으로 이제 우선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낙찰 받으신 분은 그냥 집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선 매수권이 있어도 이걸 행사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난 그 가격으로는 못 사!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뭐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다. 그리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시면 그냥 그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법원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이게 제가 지금 중앙법원 물건만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물건은 참 많은데 마땅히 이렇게 할 물건들이 많지는 않았고요. 그 중에서도 떨어뜨린 거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1억 저렴하게 낙찰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중앙법원이 교대에 있는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입찰하는 날 그냥 구경 가셔도 좋습니다. 여기가 법원도 넓고 공원도 좋고 마음이 괴롭고 외로우실 때 법원으로 산책 한번 나가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